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이제 곧 나오시는데 들어오시면서 운조커피를 뽑으시려고 하는데 광고가 너무 짧아가지고 네, 덜 뽑다가 이제 결국에는 못 갖고 들어오셨다고 이제 투덜투덜 하시면서 들어오셨는데 예, 여러분 운조커피가 이런 커피입니다. 뽑지 못하면 너무 아쉽고 예, 마시지 못하면 너무 아쉽고 이런 커피니까요. 여러분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간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경입니다. 모닝커피 곧 우리 또 PD 친구가 싹 해주신다고 하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원조커피가 부드럽죠. 그렇죠. 저한테는 딱 맞습니다.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드러운 것도 있고 조금 딥한 것도 있고 이렇게 라이트하게 좀 산미가 있는 것도 있고. 저 딱 라이트하고 산미 있는 거죠. 그런 거 다양하게 골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조커피와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시장이 좀 반등을 했는데 너무 또 이제 들뜨면 안 되겠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반등한 건가 이게? 1%나 반등했는데요? 그렇죠. 뭐 500포인트 올라가갖고 이게 6월인가 2월 아마 최고 폭으로 반등하긴 했습니다. 다음 지수가요. 그렇지만 뭐 큰 의미는 전 솔직히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떨어진 거에 따른 또 자연스러운 반등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기는 있었죠. 계기는 오늘 4분기 이제 국채 발행 축소 이게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통화 정책 이런 걸 중시하시는 분들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비중 있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걸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저는 이쪽에 전혀 전문 분야가 아닌데 여하튼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건 분명히 좋은 거죠. 그 채권의 발행이 적으면 금리의 상승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좀 말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수치가 요번엔 줄어들고 또 내년 1분기 다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크게 영향은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이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는 오늘 또 소폭 상승하는 채 오늘 좀 마감됐고요. 금값은 터치는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터치했고요. 오늘 또 2,000달러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금값이 한마디로 또 미쳤죠 다시요. 그래서 이게 1,800달러 초반까지 막 떨어졌었잖아요. 얼마 전에 한 달. 근데 전쟁 나고 이러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가 뭐 변동성 있지만 오늘 테슬라가 연일 또 하락하고 있는 것도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200달러를 하회했죠. 3대 지수가 좀 반등한 것까지 오늘 말씀면 오늘 내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죠. 4분기 국채 발행 축소인데 실제로 결론을 보면 이거죠. 이거 지금 안정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딱 그 기사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번에 보면 7,769달러입니다. 전분기 1조 달러에서 1조 1,000억 달러에서 좀 줄어드는 건 맞는데 JP모건의 전망이 8,000억이기 때문에 이보다 좀 줄어들어오는 건 분명히 맞는데 실제로 내년 1, 4분기는 다시 또 8,160억 달러로 또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국채 발행 필요 규모가 소폭 작아졌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럽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수가 잘 안 잡혀서 문제잖아요. 세수 부족 상당히 이슈거리 아닐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요. 근데 지금 미국은 세수가 워낙 잘 돼갖고 잘 고쳐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혀 딴판인 나라의 모습이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있으면 좋을 텐데 긍정적 영향이 아직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은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금리는 오늘 좀 소폭이라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올라가는 4.89%로 시작할 때부터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9%까지 올라가서 지금 5% 이거 뭐 뚫고 올라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금리는 여전히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어 앤 롱고. 하이어 앤 롱고. 딱 그거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하잖아요. 미국 시간 수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목요일 날 새벽에 제롬 파월 의장이 또 다른 말을 바꿀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기조가 바꿀 리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비슷하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여태까지 봤던 제롬 파월 의장은 톤도 똑같고 뭐 항상 데이터 중시하고 여전히 뭐 한두 달 갖고 뭐 아직 얘기가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PC 발표한 내용 아직까지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할 일이 남아있다. 네, 맞아요. 할 일이 남아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네, 영원히 그 자리 있죠. 뭐 영원히.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는 소폭 내렸지만 이것도 역시 뭐 106포인트 여전히 위에 있고 우리나라 어저께 한 10원 정도 내린 것 같더라고요. 1,300. 그래봤자 1,350원 정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금값이 이게 한마디로 또 미쳐갖고요. 2,000달러. 어제 금요일 날도 2,000달러 찍었었고요. 오늘도 2,000달러. 거래가 상당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뭐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값이 하여튼
올라가고 있는데 금값이 올라가는 거는 어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논리 일단 딱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네. 보셔야 되겠죠. 자, 이어서는 네, 테슬라 바로 보겠는데요. 테슬라. 네, 테슬라는 3-4% 오늘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 수요 감소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뭐 안 좋으려면은 계속 안 좋은 배경들을 끌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일시적이라면은 사실 오히려 이렇게 주가 하락할 때가 매수의 기회를 또 삼아볼 수 있겠고요. 말씀을 네네. 나누는 사이에 네. 운주 커피가 배달이 됐습니다. 예, 우리 네. 어떻게 운주 커피 배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주세요, 편하게. 또 우리 이 위원님이 네. 카페인 섭취 안 하면은 또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한 모금 하시고요. 네, 테슬라가 주가 이제 떨어졌고 아까 질문하신 거는 네. 전기차의 수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벌써 한 2주일 됐나? 2주일째 안 됐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할 말 다 있다 보고 있어요. 지금 가격에서 5% 금리 수준, 네. 5% 금리 수준.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 할 때 뭐 10%가 넘나들 겁니다. 지금 자동차 리스하고 살 때요. 네. 자동차 할 때 지금 보면 $1,000가 기본이 평균이 $1,000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5%가 넘는 기준금리 시대에서 자동차를 사기가 쉽지 않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거면서 말씀드렸죠. 20만 불, 30만 불 받는 사람들이 7, 8만 불 받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다. 지금 그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자동차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체가 가격이 비싼 거죠. 비싸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니까 버티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벤츠에서 얘기했다시피 엄청나게 진짜 잔인한 가격 인하 시절이 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포드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내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러니까 포드 전기차 한 대 판매해갖고 손해가 얼마냐면 65% 정도 나옵니다. 차 대당? 네, 차 대당 65%가 이번엔 어디 제가 60% 넘는 거로 봤거든요. 이거 팔면 내가 손해야가 진짜 실제로 벌어지는. 네, 전기차에서. 그러니까 포드요. 그러니까 포드의 전기차를 판매할 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그럼 다른 걸로 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60%입니다. 대당이요. 그리고 리비안 있잖아요. 리비안은 35,000달러 한 대 팔 때마다 평균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손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로 이익 보는 것은 BYD랑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테슬라밖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전기차 그런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딴 거 다 마찬가지인데 금리가 엄청 높은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i3요. BMW i3 보셨죠? 네. 얼마나 할인하는지 뉴스 보셨죠? 7,000인가 8,000. 정말요? 할인한다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뭐 저는 7, 8천까지 못 보고 저는 5천, 6천 원까지 바꿔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보긴 봤는데 엄청나게 하는 거죠. 네. 실제로 보면 근데 그 외에다 이제 주 2로 따지자 보면 헐츠에서 지금 10만 대 자동차 구매 계획을 철회했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거는 그 가격이 내려가는 건 좋잖아요. 근데 얘네가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수리 비용도 비싸지만 이 헐츠나 이런 중고차는 1년 이렇게 탄 다음에 다시 다 팝니다. 대파거든요. 대팔다 가격이 떨어지면 돼 지금. 그쵸. 자동차 가격이 계속 내리다 보니 중고차가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좀 계산이 셈법이 안 맞는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번스타인은 워낙 셀 의견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도 이번에 또 그 테슬라가 내년에도 불확실하다. 내년의 전망치가 너무 높다고 얘기한 거죠. 현대차 있죠. 현대차.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뉴스도 뭐 제법 크게 비중 쓰는 데도 있는데요. 현대차 2024년형 아이오닉 6 있죠. 지금 한국 가격은 뭐 조금 내린 것 같은데 한국은 제가 모르겠어요. 2024년형 가격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내렸죠. 실제로 보면 최고는 모델마다 다르지만 뭐 SE 스탠다드 레인지가 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4,100. 그래서 10% 이상 내린 거죠, 지금. 이가 거의 10% 내렸고요. 뭐 조금 덜 내린 것도 있고 많이 내렸는데 현대차 내렸는데 기가 막힙니다. 제가 현대차 내린 이유를 봤어요. 뭐예요? 왜 내렸겠습니까? 안 팔리니까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현대차는 규모의 경제 달성, 비용 절감으로 내렸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 발표문에. 근데 현대기아차가 사실 미국에서 판매가 네. 전기차도 그렇고 뭐 제네시스도 그렇고 견조하다. 그래서 실적이 올해도 사실 이번 분기에도 실적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서 1등을 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그럼 향후에 대한 전망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차만? 지금 얘기는 전기차 가격 내린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현대차에 무슨 제네시스가 엄청 인기 있고 저도 뭐 GV80 저도 누가 준다면 한 반값 해주면 저도 사고 싶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집이 팔고 있는 거 딱 보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네, 딱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기차가 현대차 이렇게 가격 내리는 거가 일반적인 이런 상황이랑 전 비슷하다라고 네. 보고 있죠.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특징적인 종목들 먼저 실적 발표한 맥도날드. 네네. 맥도날드 실적 괜찮았습니까? 맥도날드는 조금 생각보다 조금 3달러 정도 예상되는데 3.12달러가 났을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맥도날드 가격이야. 이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사로 그렇죠. 이게 펩시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림 거의 비슷해요. 좋죠? 코카콜라도 비슷하고요. P&G 다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짧게는 1주, 나중에 2주 정도에서 2, 3주에서 지금 바닥을 치고 약간씩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고 훅 올라가지 못하지만 딱 요 정도가 대부분의 비슷한 필수 소비재 내지는 이건 이미 소비재지만 그런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팩트인데 지금요. 여튼 오늘 정도 약간 올라갔어요. 버거킹 가지고 있는 기업이 미국에 뭐죠? QSR이요. QSR. 네. 네. 요새 버거킹 그쪽에 또 CEO도 바뀌고 해서 그쪽을 기대한다고는 시각도 있는데 도미노 피자 경영했었던 분이 네네. 그쪽으로 넘어가서 또 우리나라도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은 버거킹은 매장이 계속 느는데 맥도날드는 좀 우리나라 그거는 주인이 바뀌어갖고 뭐 사모펀드가 들어갔나 모르겠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여튼요. 그 맥도날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보면 주당이익이 3.19달러, 전망이 3달러, 매출이 늘어났고 요게 이제 비트율입니다. 이익은 6.5% 정도 비트했고 매출이 2.16% 정도 비트했고 조금씩 좋아졌어요. 다만 총 매출이익률은 지금 1%포인트 약간 떨어졌고요. 중요한 건 이제 글로벌 동일 점포 매출은 8.8%. 전망은 7.8% 약간 더 좋게 나왔지만 전분기보다 좀 내려놨고요. 미국은 동일 점포 매출 8.1%. 그리고 배당은 이제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이게 10월 초에 한번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배당은 10% 올리는 걸 이제 확인해 주면서 47년 연속 배당을 인상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그 맥도날드 CEO인데 이분이 오늘 나름은 자신감을 또 피력했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 경제 활동이 지금 경제 활동이 좀 약간 위축될 수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자기네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자기네가 저력을 발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브랜드 파워가 있고, 가격이 어찌됐건 올렸지만, 가격이 올려서 이번에 그 매출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저렴하니까 여전히 딴 거에 비해서는 저렴하니까 맥도날드를 찾는 고객들이 줄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의 얘기는요. 그래서 지금 왜 좋으냐, 딴 데보다 좋으냐 하면 자기네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나 자기네가 고객 만족 이런 얘기를 등등등등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고 자기네한테가 기회가 있다. 얘기하는데 이건 자신들의 얘기고 어찌됐건 냉정히 보면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치폴레는 계속 증가인데 맥도날드는 최근에 2달 연속 예근해서 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핀터레스트. 제가 최근에 핀터레스트의 컨텐츠를 많이 안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막 메일이 오는 거예요. 저의 컨텐츠가 엄청 뭐 몇천 회가 막 사람들이 봐줬다 해서 내가. 돈 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입이 되는 거죠. 돈 해외 벌어요. 쇼피파이 사이트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만히 있었어요. 뭘 하지 않고. 근데 제가 봤을 땐 핀터레스트가 자꾸 더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받는 거예요? 핀터레스트에서는 돈 안 받는데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쇼피파이로 유입되면은 제품 구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럼 대박이네요. 어찌됐건. 뭐 달러도 높고 좋습니다. 그래, 저는 핀터레스트를 가입은 해봤지만 쓰진 않으니까 어떤 건지 한번 봤을 정도인데, 여튼 나름 또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21센트가 예상됐는데 28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7억 4천만 달러가 예상됐는데 7억 6천만 달러가 나오면서 정기장에서 3%, 시간에서 지금 13%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들어오기 전에 잠시 전에 보니까요. 하여튼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전체적인 돌려세기 쉽지 않다. 13%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건 에어 캐나다. 이거는 미국에 상장된 게 아닙니다. 이건 캐나다에만 상장됐는데요. 에어 캐나다라는 회사는 쉽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항공 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 항공사입니다. 캐나다에서 제일 큰 항공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오늘요 매출과 이익이 또 기대 이상을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는데 그렇죠? 네? 항공주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에어 캐나다는 괜찮은 거예요.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전반적으로. 네, 그랑 상관없이 주가는 떨어졌죠. 오늘은 1.3% 포함해서요. 연초 대비 13%. 2020년 대비 그 고점 대비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 37.7%. 네. 이게 항공주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드립니다. 네. 그거는 지난 금요일 날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졌는데, 이건 지분 팔겠다고 얘기한 거죠.
100만 달러 이제 팔겠다고 얘기했고 내년에. 그리고 이제 이유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거는 일단 분산 투자 및 세금 목적, 세금 납부 이런 거 목적으로 했는데요. 여튼 중요한 건 금요일날 떨어지고 오늘 약간 떨어졌다가 좀 반등 약간 시도했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많이 꺾여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딱 이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여태까지 시장에서 스탁 옵션 말고 진짜 시장에서 산 거 3번을 샀다는 겁니다. 이분이 JP모건 CEO 할 때 2009년, 2012년, 2016년이 나름대로 저점 부근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판다고 얘기한 거서 고점에 대한 인식이 아니냐라는. 저렇게 보니까 약간 좀 그렇네요. 과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치폴레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게 데커스 아웃도어죠. 데커스. 이거 한마디로 난리가 났죠 지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20% 올라가면서 급등했고 오늘 좀 실전은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깜짝이라고 설명하기 힘들죠. 울트라 슈퍼 깜짝 실적이었죠. 4달러에서 6.82달러로 올라갔고요. 매출도 이 정도 올라갔고요. 어그가 지금 돌아온 어그. 작년 어그 사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요새 어그 되게 많이 신어요, 다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여기 제니 효과도 있습니다. 제니 효과가 있었는데요. 카디비 아세요? 누구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저 모른다고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지인도 알더라고요. 누구예요? 어떻게 이분? 당신은 카디비도 모르냐고. 카디비, 멋있네요. 어그가 28% 매출 늘어났고요. 호카 27% 되면서 양쪽을 끌고 왔고요. 이 와중에 가이던스 또 올려놨어요. 데커스가 금요일날 20% 올라가고요. 오늘도 또 3, 4% 또 올라갔습니다. 사상치 효과. 요즘 사상치 효과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상치 효과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뭐 올라간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카디비인데 이거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래퍼신가요? 세계 최고의 여성 래퍼. 그래요? 네. 느낌이 래퍼 같아. 네. 근데 이게 있는 거가 작년 이거 있었어요. 이게 뭐니 클래식 디퍼라고 하는 이게 기본 모델. 근데 이걸 또 신어놨는데 저 아는 분은 이미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힙한데요 왜?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이거가 9월부터 해갖고 모든 무슨 뭐 쇼츠나 릴스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 틱톡 이런 데 이분이 도배를 하고 있죠 지금. 수족냉증 있는 분들은 저 신발 좋습니다. 발이 시려운 분들은 아주. 하여튼 이런 서너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목표 주가까지 세일즈 이번에 가이던스까지 또 올린 올렸다? 것이 바로 카디비의 위력이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커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그 10월의 마지막 날 뭐 이런 노래를 가곡이라고 잠깐 착각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예식장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 님이 부른 그 가곡을 제가 헷갈려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 요거는 이제 가곡이 아니라 대중가요죠. 뭐 10월에 관련한 노래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충분히 만끽하시면서 이런 곡들도 함께 좀 찾아 들어보시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